오늘은 여기 심화 유형 14. 자, 확률을 의미하는 함수를 이해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문제 64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 정규 분포 m, 1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fm은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확률을 얘기한대요. fm이라는 것은 그랬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x가 자 fm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됐었어. 그러면 함수 fm의 최대값은 f0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어디가 여기가 m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가 왜냐면 평균이 m이니까 그쵸? 그러면 요 함수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확률을 fm이래.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르죠? 모르죠? 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뭘로 한번 바꿔볼까? 저로 바꿔볼게요. 표준 정규분포로 한번 바꿔볼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되죠?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요게 0,1의 제곱으로 바꾸려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을 뭘로? 1로 나눈 거죠? 그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m을 1로 나눈 게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f의 m에서 이거를 그냥 fx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니까 fm하고 fx의 그 저거는 비슷할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에서 1 마이너스 m 이라는 놈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아 이래도 똑같네. 1 마이너스 m 플러스 똑같구나. 그냥 굳이 고칠 필요가 없구나.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뭔 소리냐면 여기의 확률이라고 했죠. 근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 x의 구간은 어떻게 보면 두 칸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얘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클까? 요놈이 이렇게 있을 때가 가장 크겠죠. 마이너스 1하고 1이 이렇게 맞죠? 그러면 fm의 최대값은 f0이다. 그럼 m이 언제일 때? 0일 때가 가장 이 넓이가 크겠죠?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다 이거야. 기억은 맞다. 기억은 맞다. 자, 니은 볼게요. fm하고 f의 마이너스 m은 같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fm하고 f의 마이너스 m은 같냐? 그러면 fm이라는 게 여기가 m일 텐데요. 그러면 fm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확률 아니야? 그치? 그럼 뭐 마이너스 1에서 1이 여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m은 뭐죠? f의 마이너스 m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m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볼게. 이렇게 있다고 쳐. 그치?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m이고 만약에 여기가 0이 뭐 이쯤 있다고 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m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것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겠죠.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면 여기서 여기잖아. 맞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1하고 1이 있었다면 m 이쪽에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니은은 어때요? 니은도 맞는 게 되겠죠. 그치? 그 다음에 m이 자연수일 때 f의 m 플러스 1보다 fm이 더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연수일 때면 자 우리가 간단하게 요 m이 뭐 4 정도 된다고 쳐. 4 정도 된다고 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에서 1은 이쪽에 있겠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야. 아 이게 왜 자꾸 있지? 꺼져. 그치? 마이너스 1에서 1이 이쯤 있을 건데 얘는 뭐죠? m 플러스 1이니까 평균 m이 4인데 5 그죠? 평균이 5일 때 얘기야. 5일 때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의 마이너스 1에서 1은 더 확률이 작아지죠? 그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니은 맞아요? 아까 니은 맞다고 했잖아. 이렇게 니은은 m이 양수라고 할게. m이 양수면 마이너스 0이 여기일 거고 음수가 마이너스 m이 이쯤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게 여기라면 여기서 여기라면 얘는 거꾸로 여기서 여기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같단 말이야. 거꾸로 이번에는 m이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이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m은 여기 있겠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나 여기서 여기까지나 똑같겠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됐어? 자,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66번 한번 볼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요것을 따를 때 함수 f의 시그마는 1보다 작거나 같은 x의 확률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요것의 그래프의 경우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있고 평균은 0입니다. 그리고 시그마 제곱이니까 시그마 값이 이렇게 되는데 1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1이 여기 있을 거고.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먼저 시그마가 커질수록 시그마가 커진다는 얘기는 얘가 분포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맞지?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의 이 넓이가 확률이 요거니까 이 넓이가 이렇게 생겼을 때, 즉 시그마가 작을 때 이 넓이하고 비교했을 때 아이씨 이게 자꾸 왜 꺼지지? 우리 윤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녹화를 해야 돼서 자 0인데 그치? 1이 여기 있어요. 그치? 그러면 시그마가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1보다 작거나 같다. 즉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나 0.5야. 그러니까 2분의 1이야. 똑같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한데 지금 여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의 넓이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어떻게 돼요? 시그마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작을수록 더 큰 거죠. 넓이가.
작을수록 큰 거야. 클수록 작은 거죠. 시그마가 클수록 오히려 작은 거죠. 크면은 이렇게 되니까. 시그마가 크면 이렇게 평평한 놈이 되니까. 그러면 얘는 증가함수냐 감소함수입니까? 작을수록 크고 클수록 작으니까 당연히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2번이나 3번 같은 건 다 글러먹은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시그마가 0일 때 시그마가 0이라는 얘기는 다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치? 다 평균이라는 얘기예요. 다 평균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시그마가 0일 때는 일단은 여기서 보다시피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평균 0보다는 큰 거 아니야. 그러면 0.5, 즉 2분의 1보다는 무조건 큰 거죠. 2분의 1보다는 무조건 커. 얘가 이렇게 되든 이렇게 올라가든 간에 2분의 1보다는 무조건 크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제일 작아져도 어디까지밖에 안 돼. 아무리 얘가 평평해도 평평하거나 그렇게 돼도 아니면 얘가 완전히 이렇게 솟구쳤어. 완전 솟구쳐도 0.5보다는 크겠죠. 왜? 0까지일 때가 무조건 0.5가 그냥 기본 베이스로 갈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몇 번이 정답이야? 4번이 정답이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승일이 이해 안 돼? 자, 그러면 이쪽으로 한번 볼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그 다음에 개념 5번, 15번. 여기는 별표를 좀 쳐놔야 될 거예요. 수능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개념 15번 같은 형태가 아마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개념 15번의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별표를 좀 많이 쳐놔야 돼. 꼭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수능에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태 동안은 정규분포를 주든 뭐를 할 때 항상 뭐를 줬냐면 평균하고 표현 편차를 줬어요. 문제에서. 그쵸? 뭐 콤마 뭐를 따른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이제 안 줄 거라는 얘기죠. 그걸 안 줘. 그리고 뭘로 숨겨놔? 이항분포로 숨겨놔요. 이항분포로 숨겨놓습니다. 그럼 이항분포로 숨겨놓으면 우리가 이항분포 뭘 따르는지만 알면 평균도 구할 수 있고 분산도 구할 수 있고 표현 편차도 구할 수 있죠. 즉 n, p를 따른다고 하면 np가 평균이고 그 다음에 npq가 어차피 분산이니까 이거에 루트 씌우면 이제 표현 편차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숨겨놓을 것이라는 얘기야. 숨겨놓는데 n이 충분히 크면이라고 했죠. 그럼 얼마가 충분히 큰지 우리는 몰라. 그냥 문제에서 뭐 평균이나 분산이 안 주어졌는데 이항분포 관련된 어떠한 횟수, 분명히 횟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의 확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확률이? 그러면 그냥 그 횟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그냥 보면 돼. 안 그러면 평균하고 분산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우리는 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제 1번 한번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100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항분포 뭘 따라? 720, 1의 눈은 6분의 1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구했단 말이야.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720 컴비네이션 100번이 나와야 되고요. 그쵸? 그치? 100번이 나와야 되고 6분의 1의 100승 그 다음에 그게 아닌 것이 620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다면 2의 x, 즉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720, 근데 이걸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720, 얼마? 6분의 1.
그러면 MP니까 720 곱하기 6분의 1이 평균이겠죠. 그 다음에 분산은 720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이게 이거가 되겠죠. 자, 그럼 왜 비교 예제를 줬냐? 예제 1번처럼 이걸 나올 확률이라고 했다 치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지만 계산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물론 이 값이 정말 선생님 이 값이 됩니까? 이게 이 값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지는 않죠. 거의 근사값은 되겠지. 근데 그냥 이걸 계산할 수 없으니까 이걸로 보자 이거죠. 그렇게 보기로 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720은 충분히 크다라고 가정하에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720번 던질 때 1의 눈이 100번 이상 15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 어디에도 평균이 있습니까? 없죠? 평균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자마자 이항분포 720,6분의 1을 따른다라고 보고요. 맞죠?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는 100 이상 150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문제를 낸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평균 이 x는 6분의 720 즉 얼마? 6일은 6, 6, 20이니까 120 콤마 MPQ 하면 아까 얼마였죠? 100이었나요? 10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정규 분포 우리가 n은 120,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얘를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계산하려면 이거에다가 맞게 계산하려면 표준화 시켜야죠. 그래서 100-120을 10으로 나누는 거 1.2겠죠. 마이너스 1.2 이거보다 크거 나왔고 아니구나 1.2가 아니라 2네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z는 얼마? 100 마이너스 150 마이너스 120 그렇죠? 15 나는 거. 그럼 이게 얼마야? 3이고 얘가 2죠. 이렇게 따져서 얘가 2고 3 이게 확률이죠. 0에서부터 3까지가 얘고 0에서부터 2까지가 얘니까 얘에서 얘 빼면 정답이죠. 그치? 그래서 얘 마이너스 2였지 미안.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그치?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러면 이거에다가 얘하고 똑같으니까 얘 더하면 정답이죠? 그래서 이게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제 4번을 보고 거꾸로 우리는 볼 줄 알아야죠.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거 이항분포를 나타내는 거 그쵸? 즉 B는 뭐 컴마 720이 맞아? 100에서 140까지인데 자 그러면 뭘 따지라는 얘기야 지금? 720,6분의 1 맞아요. 그리고 100에서 140의 시그마니까 어떤 얘기죠? 얘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다면 100에서 140까지의 여기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알듯이 이걸 보고 이해되죠?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거 하면은 120하고 10의 제곱이 이렇게 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마이너스 2 될 것이고 얘는 얼마냐? 20이니까 2 되겠네요. 그치?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합이니까 얘의 2배 그치? 이게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자, 67번 한번 봅시다. 자, 표준 정규분포법 하나 딱 딸랑 나와 있고요. 주머니 속에 1, 2, 3, 4의 숫자가 한 개씩 적혀 있는 4장의 카드가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카드를 한 장 꺼내어서 확인한 다음 다시 주머니에 넣는 시행을 계속했대. 그러니까 독립시행이죠. 이 시행을 48번 반복했을 때 1이 적힌 카드가 15회 나왔다. 15회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승일아, 이항문포 뭘 따르죠? 48, 4분의 1. 그렇죠. 48,4분의 1을 따르죠. 그렇지? 1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정규분포 n은 둘이 곱하면 얼마? 12. 그쵸? 그 다음에 MPQ 하면 12 곱하기 4분의 3이니까 9죠? 그러니까 3의 제곱. 이걸 따른다는 얘기야. 그런데 15회 이상이냐고 했으니까 x는 15회 이상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5-12를 3으로 나눈 거 이상 z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뭐 얼마?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1보다 크거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일 때가 0.34니까 0.5에서 0.34 뺀 0.16 곱하기 100p를 구하랬으니까 100 그러니까 16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죠. 됐죠? 됐니?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다음 한번 연습 한번 해봐야죠. 70번 하고 69번 69, 70 68번은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69번 쌤이랑 한번 봅시다. 보고 69, 70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어느 디지털 카메라 판매 전문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객별 선호도를 조사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192명의 고객이 이 전문점에서 각각 한 대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라고 할 때 D2의 제품을 구입할 고객이 63명 이상일 확률의 표현형표를 구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192명의 고객이 이 전문점에서 각각 한 대씩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대를 고르는 거야. 그러면 얼마? 이항문포 B는 192,4분의 1이죠? 이 D2를 고를 확률이. 한 사람당 각각 D2를 고를 확률이 이거란 말이에요. 됐니? 그러면 정규분포 N은 4, 46, 그 다음에 합하면 12, 48, 4분의 3이니까 12, 36이죠? 그러니까 6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따르는 거야. 근데 63명 이상 1 확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얼마? 63 빼기 48을 6으로 나눈 거 이상 이럴 확률을 구하라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63에서 48 빼면 얼마? 15. 15 맞나? 15 6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3 얼마? 2분의 뭔가요? 2.5 이상이니까 뭐에서 뭐 빼면 돼요? 0.5에서 얘 빼면 되죠? 그렇지? 2.5 이상이니까 여기니까요. 0.5에서 얘 빼면 정답이다. 그럼 딱 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끝에만 보면 되잖아. 0.5에서 8, 0.0008 빼면 어차피 끝에가 2인 게 얘밖에 없지.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평균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줘주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이항분포와 연결해서 보면 된다는 얘기야. 자, 밑에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여 다음 값을 바르게 구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180 컨비네이션 25, 26, 27 해서 40까지야. 그쵸? 얘네들이 합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는 뭘부터 찾아야 되냐면 이항문법. 뭐 콤마? 몇 번씩 한? 180번씩 한 거죠. 그리고 6분의 1. 맞습니까? 이걸 따르는 거야. 그런데 어디서 어디까지를? x는 25부터 40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물어본 거죠.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2 곱하면 30, 그쵸? 30 곱하기 6분의 5니까 6, 5, 5, 6에 30, 얼마야? 5, 5, 25, 5의 제곱. 그쵸? 이걸 따르고요. 25니까 25 마이너스 30 5로 나누고 z 또 40 마이너스 30 5로 나누고 이거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죠? 그러면 0에서 1까지기 0.3413이고 2까지기 요거니까 둘이 더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3, 4, 5니까 끝에가 5인 거. 아이고 참나. 둘 중에 하나인데 7이고 8 될 거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그치?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자, 이런 부분들 마찬가지 72번 똑같고요. 그 다음에 73번 73번 한번 봅시다. 정의역이 0에서부터 100까지인 정수가 있는데 100 컨비네이션 R에 4의 R승 FR이라는 것은 그러면 R이 72부터 88까지야. 그런 거 보니까 아마 X는 72보다 크거나 같고 88보다 작거나 같다의 확률을 구하라고 할 것 같아. 맞죠? 그리고 이항분포 B는 10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확률을 모르겠죠. 그럼 5의 100승분에 이렇게 나왔어. 그치? 100 컨비네이션 R 4의 R승 그 다음에 얘가 5의 100승.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죠? 그렇지. 5의 R승 곱하기 5의 100 마이너스 R 이렇게 바꿔야죠?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얘는 이렇게 된 거야. 100 컨비네이션 R 5분의 4의 R승 그 다음에 5분의 1의 100 마이너스 R승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죠? 그럼 얘는 얼마? 5분의 4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해 봤더니 둘이 곱하면 2, 80 얘는 80, 80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얼마 되니? 5, 1은 5, 16 그러니까 4의 제곱 이걸 따르겠네요. 그럼 자, 72에서 80 빼면 마이너스 8 그거를 4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부터 Z는 88에서 80 빼면 8을 4로 나누니까 마찬가지 2까지 이거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2배 0.96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따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왜냐면 점점 가까워진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추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추정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볼게요. 무슨 소리인지. 자,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꾸로 아까 전에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거꾸로 추정은 우리가 어떠한 조금의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의 집단이 어떤 통계를 가지며 평균을 가지며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표본조사.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는 전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전수조사를 보통 하는 게 어떤 거죠? 통계청 같은 데서 직접 다 한 명 한 명 조사하는 거. 사람, 가구 수라든가, 그렇죠? 그럼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들 다 주민등록증에 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거야. 한 명 한 명 다 신고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인구수라든가, 그렇죠? 인구수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접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기업 같은 데서는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형광등 공장이야. 전수조사하면 망하죠. 다습니까? 그치? 그 형광등 나오는 족족 전부 다 켜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전기세 때문에도 망할 수도 있지만 팔 물건 전부 다 그 사용을 해버린 거니까 안 된단 말이야. 수명이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갖다 조사하려고 그러면은 전수조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하죠. 그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100만 개 정도 있다 형광등이. 그 중에 뭐 한 1000개라든가 500개 정도만 뽑아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표본 조사라고 한다. 그 다음에 모집단이라는 말은 모집을 한다는 게 아니라 어미 모자죠. 어미모. 그러니까 원래 전체의 집단. 그걸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체 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그 전체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표본. 표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추출한 것들을 표본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몇 개를 추출했느냐? 100개를 추출했다, 500개를 추출했다. 그게 뭐예요? 표본의 크기, 개수. 그렇죠? 이게 얼핏 잘못 보면 뭐하고 헷갈릴 수 있냐면 아까 전에 배운 이항분포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항분포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 임의 추출. 말 그대로 표본을 우리가 어떤 특정 대상이 아니라 아무데나 랜덤으로 추출하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이 있는데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뽑는 것.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비복원 추출은 뽑은 것은 놔두고 그 남은 것 중에서 다시 뽑는 것을 우리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이런 부분들로 얘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모평균은 말 그대로 전체 집단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야. 다 더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걔네들의 확률로 곱하거나 아니면 걔네들로 나눈 것을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모분산, 모표준 편차는 그 x라는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얘기한다. 됐죠? 이것은 됐죠? 근데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야? 표본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표본 평균은 x 바로 표시하며 각각의 뽑은 것들을 n으로 나눈 거죠? 그치? 표본 분산은 걔네들의 평균과의 제곱, 즉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데 자 여기서 n으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n-1로 나누는데요.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대학교 때 배우니까 그냥 알아만 돼요. 대학교의 통계학에서 배우니까 n-1분의 1이야. n으로 나누지 않아요. n-1분의 1로 나눈다는 거. 표본 분산은.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는 마찬가지로 이거 루트 씌운 거겠죠. 그치?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요 네 번째 말 잘 봐봐. 이게 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길 거야. 모평균은 고정된 상수지만, 표본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표본의 개수 또는 뭐를 뽑았냐에 따라서 각각 다 달라지죠. 그치? 표본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 변수이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야. 그때마다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자,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은 모분산과 달리는 편차의 제곱을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 값이다. 이는 표본 분산과 모분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이것은 나중에 대학교 가서 너희들이 통계학을 배울 때 자세히 배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기만 하세요. n-1로 나눈다 라고만 알아두세요. 그런데 표본 평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가지 내용, 뭐 1에서부터 10까지 구성된 놈이 있는데 2하고 6하고 7이 선택되면 평균은 5가 되는 거고, 그쵸? 3하고 4하고 5가 선택되면 평균은 4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표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야. 얘도 다 달라졌고 얘도 다 달라졌죠? 그치? 근데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 표본 평균이 아니라 그렇게 방금 얘기한 표본 평균은 아까 뭐라고 했죠? 그때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때마다 다른 것들을 확률 변수로 하는 평균.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평균의 평균을 계산하면 얘는 모평균과 똑같아진다. 알겠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들입니다.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가 되니까 얘는 확률 변수가 되니까 이 확률 변수들의 평균이라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그놈은 계산해보면 모평균과 똑같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치 우리가 표본 평균이, 이걸 잘못 아는 친구들은 표본 평균이 모평균하고 같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은근. 그게 아니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은 거야. 표본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지 않아요. 그건 확률 변수니까 달라. 모든 표본의 평균을 다시 평균시키는 그렇지. 전체랑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두 개를 뽑았을 때, 또는 두 개를 뽑았다고 했을 때 그 값이 그때마다 평균이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100이 있는데 2하고 10하고 뽑았을 때 평균하고 100하고 50하고 뽑았을 때 평균은 당연히 다르단 말이야. 그럼 이러한 값들의 평균이라는 얘기야. 랜덤으로 다 뽑았을 때. 그러니까 1, 2, 1, 3, 1, 4, 1, 5, 1, 6 해서 1, 100, 2, 2, 3, 그러니까 2가 아니라 2, 3, 2, 4, 2, 5, 2, 100, 그 다음에 3에서 3, 4, 3, 5, 3, 6 해서 100. 이러한 모든 값들의 평균이 모평균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지 우리는 몇 개, 아주 작은 숫자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가 있는데 얘네들을 평균은 1, 2, 3, 4, 5라고 합시다. 1, 2, 3, 4, 5. 너무 많나? 그래 1, 2, 3만 합시다. 얘네들의 평균은 2라는 게 확실하죠? 모평균이. 그치? 그럼 얘를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평균을 해보면 1, 2, 1, 3, 2, 3 이렇게 세 개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더한 것을 2로 나눈 거, 더한 것을 2로 나눈 거, 더한 것을 2로 나눈 각각 얘가 표본 평균이란 말이야. 맞죠? 그럼 2분의 3, 2분의 4, 2분의 5가 표본 평균이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의 평균.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러면 얘 다 더하면 5, 6, 7, 8, 9, 10, 11, 12. 2분의 12를 3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2 되죠? 똑같아지잖아요. 이렇게. 그 얘기야. 됐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모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 크기로 나눠주면 된다. 됐죠? 그 크기로 나눠주면 되고요. 원래 모 평균의 모 집단의 표본 편차를 시그마라고 한다면 루트 n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표본 평균의 표본 편차야. 그렇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표본 분산하고 연관성이 있어 없어? 표본 분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표본 표준 편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어요? 표본 평균들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정의를 기억을 하고, 자, 문제를 가보도록 할게요. 주머니 속에 1, 1, 3,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자, 이것을 모집단으로 하여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 그런데 X바가 3일 때의 확률을 P분의 Q라고 했을 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크기가 2야. 이것의 확률을, 자, 그러면 일단은 표본 평균이 X바라고 했죠. X바가 3일 때가 어떻게 됐을 때가 X바입니까? 3입니까? 어떻게 골라요? 그리고 복원 추출한다고 했습니다. 복원 추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평균이 3이 되려면 더한 게 6이 돼야죠. 그치? 더한 게 6이 되는 케이스야. 그치? 그러면 더한 게 6이 되는 케이스는 얼마? 1하고 5 뽑을 때. 그쵸? 네. 그 다음 3, 3, 3 뽑을 때 또 5, 1. 5, 1. 이거죠? 맞죠? 네. 그런데 자, 이렇게 뽑힐 때야. 그리고 전체는 얼마죠? 전체는 이 4개 중에서 2개를 복원 추출해서 뽑는 거니까 얼마? 4 곱하기 4 곱하기 4긴 한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얘 일일이 같은 거죠. 네. 그치? 같은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바뀌는 경우로 나눠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요게 2개를 뽑는 가지수고요. 그 다음에 얘 1호 뽑히는 경우는 몇 가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인데 둘이 똑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하나, 한 가지야. 그 다음에 3, 3 뽑히는 경우는 하나. 그 다음에 5, 1이 뽑히는 경우도 이렇게 뽑히나 이렇게 뽑히나 똑같은 거죠. 이게 얼마죠? 3. 이렇게 되겠죠. 얼마? 16 곱하기 2니까 3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 35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잠깐 맞나? 위에가 합이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어차피 같으니까 그렇게 되겠네요. 답 맞아요? 한번 봐봐. 다 얼마로 돼 있어 위에가? 몇 분의 몇이라고 돼 있어? 16분의 5. 잠깐 아까가 뭐였죠? 4 곱하기 4 곱하기 4인데 바뀌어도 되니까 2. 그러면 4, 4, 16, 16 곱하기 2. 여기가 여기까지야? 1이 들어간 거를 따로 계산한 거 같았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2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먼저 1, 5가 되려면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곱하기 5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이게 1, 5가 나오는 경우죠. 그 다음 4분의 1 곱하기 3, 3은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그쵸? 복원 추출이니까. 그 다음에 5, 1이 나오는 경우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8분의 1, 16분의 1, 8분의 1. 즉 16분의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맞네. 그렇죠. 이거죠. 한꺼번에 하려고 했더니 복잡해지는구나. 오히려. 자, 75번 볼게요. 다음은 어떤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포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복원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데 그 x바의 평균이 21일 때 즉 x바라는 것을 일일이 할 수는 없고요. x바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이 21이라고 한 거야. 그럼 얘가 뭐하고 같아야 돼요? 모평균하고 같아야죠? 그럼 모평균은 10a 20 곱하기 2분의 1 30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 이게 모평균 아니야? 이것이 21이라는 얘기죠? 그럼 a값 구할 수 있지? 그쵸? 그러면 a값을 알면 x바가 20일 때의 확률 곱하기 100을 구하래요. 그럼 a가 얼마 나오니? 이거 계산해 보면 2분의 1 나와요? 5분의 1? 여기는 2분의 1 빼기 5분의 1이면 얼마야? 10분의 10분의 3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10이 나오는 경우는 5분의 1이고 20이 나오는 경우는 3분의 1이고 자 그러면 크기가 2라고 했죠. 얘의 평균이 20이 되려면 어떻게 뽑혀야 돼? 얘 뽑히고 얘 뽑히거나 그쵸? 즉 5분의 1 얘 뽑힐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분의 3 플러스 얘 두 번 뽑히는 경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죠? 얘 뽑히고 얘 뽑히는 경우 10분의 3 곱하기 5분의 1 그쵸? 요것이 여기의 확률이야 20이 되는 그거에 100을 곱하라 이런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 76번 같은 경우는 8개의 공이 있는데 3개의 공을 보호 추출하여 공에 적힌 수의 평균을 x 바라고 한다. 평균의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그럼 뭐 뭘 구해야 돼? 모 분산을 구하면 되겠죠. 모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모 평균을 구하고 모 평균을 여기에서 각각의 분산을 구할 수 있죠. 그 평균은 얼마입니까? 2네요. 2. 딱 봐도 그렇죠? 1 3개, 3 3개니까 2 2개니까 2 딱 되겠네요. 그러면 편차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000이고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그럼 얼마? 6을 얼마로 나눈 거? 8로 나눈 거. 얼마? 2분의 3.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이게 모 분산이야. 근데 어떻게 된다고 했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 4분의 3을 뭘로 나누면 된다고? 3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치? 그래서 답은 4분의 1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가 대충 되셨죠? 뭐 뒤에 거는 좀 한번 뒤에 거는 이거 가지고 한번 좀 따져 보시고요. 여기서 하나만 하고. 자, 표준정규분포 n은 m, 시그마 제곱을 따른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n1과 n2인 표본의 표본 평균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했을 때 n1하고 n2 중에서 n2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죠. 모양이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 n2 크기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자, 얘의 모 분산이 있다고 쳐. v라고 할게. 근데 여기는 얘의 다른 것은 평균은 똑같을 거야. 어차피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크기가 커져도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다 똑같이 일치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죠? 근데 뭐가 다르냐? 크기가 더 많을수록 분산이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이해돼? 왜? 분산 V라고 했을 때 뭘로 나눈 게? N1으로 나눈 거와 V가 똑같이 있는데 N2 이게 모분산을 V라고 했을 때 이렇게가 표본 평균의 분산 아니야? 근데 얘가 크면 클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지잖아.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GX는 분산이 더 작다는 얘기죠. 분산이 더 작다는 얘기는 더 위로 솟구쳐 있다는 얘기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GX가 더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3번처럼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이 평균은 이때의 확률은 똑같이 1로 같아야 되니까 5번이 정답이 돼야죠. 그치? 얘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렇게 같게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어차피 넓이는 일정해야 되니까. 그쵸? 5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판단하는 것도 따져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니다.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개념 4부터 시작할게요. 내일. 알겠죠? 네.